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한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시장 빨간불 양대지수 보이고 있는 이 사이에 확인할 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IT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 와중에 이슈화하는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지 전략을 좀 잘 꿰뚫어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가장 높은 곳 1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로 시작을 할게요. 워낙 강하게 눈에 띄는 시세를 보이고 있고 뉴스가 많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8만 원 선 위에서 오늘 장중에는 8만 4천 원까지 올라서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던 삼성전자 강세 진행 중입니다. 황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HBM3 12단 통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사실처럼 시장에서 전해지면서 그 이슈로 오르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일부 매체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아직 공식 발언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 멘트가 나오고 흔들릴까 싶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이렇게 강한 흐름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설명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쉬운 시장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예, 지수는 오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날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대비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워낙에 더 많이 몰려있는 날이라서 아마 종목을 포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조금 기분이 오늘 많이 다르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HBM 통과를 그래도 많이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시장을 일단은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오피셜은 아직 제대로 된 건 안 나왔지만 거기다가 이제 계속 따라 올라가게 될 소캠이라던가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겹쳐지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HBM 쪽에 더 집중되어 있는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도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더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편향에 따라서 편향이라기보다는 본인의 투자자하고 싶은 취향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키 맞추게 하는 것 같죠. 삼성전자 지금도 오늘은 조금 상승 각이 좀 가팔라져서 조금 매수하기가 좀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음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힘을 조금 빼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할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사실 저는 10월 말 정도 9월이 지나고 나서 10월 정도 되어야 뭔가 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그 퀄 통과에 대한 2027, 6년 물량에 대한 납품 기사라던가 공식 기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소부장단도 같이 좀 따라 올라가면서 반도체에 좀 온풍이 좀 올 줄 알았는데 최근 2, 3주간의 분위기가 너무 빨리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주도주들이 좀 약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지난주 이제 하이닉스는 많이들 채운 것 같고 이제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주도주들 간에 조금 더 저점을 서로 높여가면서 주식하기 좋은 환경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개별주를 정말 잘해서 단기 매매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주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 시장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내겠다라고 자신이 있으시면 그런 쪽 여전히 매매도 됩니다. 특히 소부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이니까. 근데 그 부분보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시장 이상만큼 따라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꼭 포트에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때는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워낙 좀 굵직한 이슈다 보니까 본부장님의 의견도 여기서 듣고 가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힘을 더 실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올라가도 불안하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불안하고 그게 삼성전자의 지금 시세일 것 같은데 앞서 3 12단에 대한 이야기는 팀장님과 했습니다. 그러면 HBM4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도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 그 모멘텀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 포인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HBM4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에 지금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기술력이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HBM4에 더욱더 주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어느 쪽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지느냐 이런 부분이 좀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꾸준한 실적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포커스가 맞춰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의 경우는 1분기, 2분기보다도 훨씬 더 3, 4분기가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개선이라는 키워드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 우려감을 어느 정도 좀 덜어내고 오히려 기대감으로 좀 바꿔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는 좀 다소간의 주가가 한 차례 좀 올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분위기라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뭐 코스피도 이제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쏠린 현상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좀 쏠린 현상이 짙은 업종들 위주로 어떤 기대감이 더해지게 된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수급이 또 유입이 되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는 조금 가격적으로 약간 부담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보다도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어떤 성장 동력이라든지 개선세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지고 있다는 쪽에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오늘장의 경우는 좀 다소간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타임, 그러니까 눌림이 나왔을 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 면에서 증권가가 워낙 높은 가격대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본부장님. 삼성전자의 11만 원 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48만 원 선. 속도로 봤을 때 그 부분까지 더 빠르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어느 쪽에 있다라고 지금 보실까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고민이 되거든요. 네. 정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냐 그 부분이 고민인데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상반기 때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삼성전자로 좀 집중이 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의 경우가 조금 더 그 빠른 흐름을 좀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디램의 가격이 본부장님 좀 빠르게 오를 때에는 상승폭이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SK에 비해 우위에 있었던 데이터도 있나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과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램 가격에 대한 매출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가 나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디램 쪽, 뭐 낸드 쪽 여기에 따라서 실적 회복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는 올해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표를 좀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한 표를 좀 던져주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지긴 했나 봐요. 투톱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봤고요. 오늘은 IT 대형주 쪽에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LG 이노텍도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황 팀장님, 저희가 지난주부터는 LG전자 하루, 디스플레이 하루 이렇게 급등하는 IT 대형주의 흐름을 좀 체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주인공이 LG 이노텍인데요. 9% 전후에 오늘 강세가 나옵니다. 뭐 아이폰에 대해서 기대감 있고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5년 만에 영업이익 성장 기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트리거가 되어서 조금 더 눈에 띄는 흐름도 기대할 만한 자리인지 LG 이노텍이 특히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이실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요. 네. 확실히 호재에 더 많이 민감한 것 같고요. 그게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 다들 호재거리를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악재는 좀 약간 애써 무시하는 것 같고. 뭐 지난 주말간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플 미국 시장도 지난 금요일 날 애플이 아이폰 17 발표 이후에 3%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었던 날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디자인 변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체 수요도 좀 꽤 많이 있을 거라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폴더블 폰 나오게 되면
과거 이제 좀 더 많은 교체 수요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애플이 그동안 사실 AI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또는 AI 산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늦다라는 분석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부랴부랴 따라 올라오는 모습인데 키 맞추기 하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요. 때마침 나온 아이폰. 사실 뭐 아이폰 디자인은 뭐 개인마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과거에 우리가 애플 투자를 못했을 때는 대체제로 우리가 이노텍을 많이 샀었죠. 맞아요. 예, 전형적인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 대형주, 뭐 대표적인 삼성의 부품주 삼성전기, LG전자, LG 쪽의 대표적인 부품주 LG 이노텍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뭐 흐름이 좋은데요. 일단은 뭐 보유하신 분들은 팔 이유는 사실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계속 지금 상승 추세 누리시면 전 될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은 그러면 애플바의 수혜로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삼성전기가 오늘 20만 원 선 뚫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나오는 키 맞추기 효과의 일환이라는 성격의 분석도 가능할까요? 오늘 트리거는 분명히 애플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네, 오늘 트리거는 애플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워낙에 IT업 전반적으로 다 좋잖아요. 네. 예, 그런 수급들이 글로벌 수급들이 확실히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쪽에 조금 더 시선을 둬볼까요? 그러면서 OLED 이야기도 본부장님과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LED에 대한 전망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또 한번 나올까요? 저희가 단발성으로는 하긴 했지만 애플과 연결고리가 있었을 때의 메리트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짝에서 뭐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덕산 네오룩스 오늘 지금 구간에서 7, 8%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메리트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충분하다. 네. 사실은 뭐 OLED 쪽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애플에 따른 이제 흥행 소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또 더욱더 확대를 시키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 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인데 사실은 어떤 이제 OLED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시장에 따른 분위기를 좀 잘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지금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제 빨간불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업종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집중이 되어 있는 업종 종목들로만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OLED의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소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집중이 되면서 좀 더 시세를 강하게 좀 이끌어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좀 잘 이용하게 된다면은 OLED 쪽에 대해서도 지금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라든지 뭐 IT 쪽 그리고 이런 좀 어떤 OLED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대다수 수급이 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보시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와주고 있고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흥행들을 좀 이끌어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 본다면은 좀 더 단기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포인트까지 정리 좀 받아봤습니다. IT에서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써봤고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알테오젠 주제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 알테오젠 오늘 장 초반에 15%까지 올랐다가 지금도 상승이긴 하지만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FDI 허가라는 이슈가 예상보다 빨리 네. 뭐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 뭐 로열티에 네. 대한 부분, 어떤 부분이 시장은 조금 더 확인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일단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고 일단은 급등하는 재료가 나오면 아마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급등하면 한번 팔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하셨던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단기 트레이더들도 달려붙으면서 그 호가 변동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한 2, 3일 정도 빨리 나온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미 유럽 쪽에서 통과가 이미 나왔고, 이제 그러면 시간 문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결과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총 1등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뭐 음봉 나온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에 반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기업으로 이제 한 걸음 정말 큰 걸음을 내디디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알테오젠 투자하면서 수많은 억측들도 있었고 네. 특허 이슈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의 큰 획을 긋는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좀 변동성이 좀 크긴 합니다만 뭐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거는 좋습니다만 우상향으로 한번 크게 기대해 보면서 긴 호흡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송 관련 리스크는 생각 크게 안 해도 되는 네. 거죠, 팀장님? 일단 그러면?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뭐 이렇게 매크로 환경으로 인한 뭐 센티가 감소한다든가 그런 이슈가 없다면 일단 하반기 그리고 대조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좀 있긴 할 겁니다. 분명히 11월 정도 가게 되면 이제 그 부분만 잘 넘긴다라고 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지금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조금씩은.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넘기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테오젠 뉴스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죠. 비만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삼천당제약 중심으로 저희가 시세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지금 1시 37분 구간에 D&D 파마텍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진입했다 좀 풀렸다 하는 구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비만주에 대한 방향성 잡아야 될까요? 사실 이제 비만 관련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섹터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의 경우는 이제 한미약품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관련 소식이 나왔었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의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다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런 기대감, 전체적으로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이라든지 개별적 이슈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또한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진화가 되고 있는 개발 소식들,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더해지다 보니까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경우는 역시나 좀 더 관심이 당분간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얘기들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워낙에 투자 심리가 좀 완화가 되는 듯한, 호전이 되는 듯한 모습 보였었는데,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별로 봤을 때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 또 하나의 어떤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워낙 시장에서 좀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물론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을 많이 안고 있긴 하지만은 성격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확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워낙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 또 일부 종목들의 경우는 상한가로 진입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어떤 차익시장에 대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미 한 차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은 두고 보시되 조금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정 이슈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다면 본부장님 셈법이 좀 달라질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 시도한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그러면서 가장 오후에 시세가 난 종목이 D&D 파마텍이거든요. 사실 D&D 파마텍의 뭐 기술 수출 상대방이 메세라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연결고리가 강하게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히 D&D 파마텍은 드라마틱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화이자란 키워드를 안고 이렇게 이슈화 중심에 서 있다면 셈법이 좀 달라지면서 전략도 다른 방향이 될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둘러싸고 환경적으로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전반적으로 반영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각각의 어떤 기업별로 이런 개별적 이슈를 안고 있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어떤 전체적인 환경도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특히나 개별적인 모멘텀, 개별적 이슈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D&D 파마텍처럼 어떤 특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추가 상승을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특히나 개별 이슈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한 번 더 시세가 나고 있어서 비만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3위로 넘어갈게요. 로봇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연속되는 에너지에 지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황 팀장님, 사실 로봇에 대해서 이 이슈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장 초반부터 움직였는데 미국 기업 지분 인수 그 소식에 이만큼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호재에 대해서 얼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시장 분위기인지, 로봇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일단 로봇 주식들이 일단 올라서 좋기는 합니다만 네네. 확실히 호재에 또 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전히 로봇주, 특히 이제 피지컬 AI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들인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 이슈긴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좀 세게 미리 땡겨서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것도 지난밤에 테슬라도 지난 주말에 올랐던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앞으로 우리 세상이 로봇으로 많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로봇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투자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세가 좋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매매하긴 따라 붙는데 네. 뭔가 엄청난 대시세를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사실 실적이 많이들 없거든요. 대장주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몇몇 종목들이 이제 겨우 흑자 전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비싼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악재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좀 세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가지고 갑니다. 올라가는 때 세게 올라가는 것만큼 내려올 때도 세게 내려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은 추세가 우상향이니까 뭐 시장이 정해주는 가격이 맞기는 맞겠죠. 근데 일단 지금은 바이앤홀드를 무작정으로 보시기보다는 저는 기회가 앞으로도 저는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로봇주 상승에서 매매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아쉬울 게 없다 저는 생각하고요. 대신에 대체제로 반도체나 바이오나 지금 우상향한 종목들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른 섹터가 변동성이 안 나오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로봇 주식들 보시면서 매매는 하시면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 우상향이고. 그래서 저도 지금 올라가는 주가를 이상하게 생각할 폄하할 내용은 사실 전혀 없고요. 다만 좀 쉬어갈 때 조금 생각보다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향후에 좀 가져가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곧 시작된다라는 시기도 같이 염두에서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로봇 쪽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로봇 AI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시세상으로 본다면 소프트캠프가 21%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과 약간 분위기 자체는 다른 듯해서 지금 자리에서 음봉 나오는 종목군이 이렇게 많은데 계속 보안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라도 바라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봅니다. 해킹 청문회가 이번 주 있기도 해서요.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본부장님, 보안에 대해서 아무리 테마 논리라고 한다더라도 메리트가 있는 자리일 수 있을지, 워낙 큰 시세가 나고 있는 주 후반부터 오늘까지의 흐름이라서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산업이 좀 발달을 하면서 이제 보안의 경우 이제 필수적으로 좀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안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 시장에서 보안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안주의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환경이 좀 더 보안 쪽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지고 수요가 증가한다, 이쪽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도 어떤 하나 이슈가 터졌을 때마다 좀 단기적으로 오르는 이런 좀 테마주적인 성과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보안주의 경우는 우리가 뭔가 좀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보다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점이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안주들 살펴본다면은 뭐 이거래 이어서 상거래 이어서 오르다가도 굉장히 또 장중의 변동성을 좀 느껴지면서 오히려 좀 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보안주의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좀 테마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오히려 좀 더 리스크적인 면에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24일에 이제 해킹 청문회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전후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좀 계속적으로 종목들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이 변동성이 심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보다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테마색이 좀 짙다라는 이야기 보안 쪽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에너지 쪽에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원전을 먼저 다뤄볼 겁니다. 사실 오전 9시 구간과 그 이후의 그림이 너무나도 달라서 이것 또한 투자 아이디어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클로의 폭등, 그러면 우리 장에서 반응호는 원전 이 논리로 지난주부터 시장이 여러 번 움직이기도 해서 황 팀장님, 미국 장을 따라서 움직이는 반짝 반응하는 원전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둬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만 또 뭐 한 달 이렇게 본다면 에이펙이라는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라보고 뭔가 모멘텀 플레이도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단기적인 매력도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괜찮은 자리인지도 한번 봐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만 지금 시장에서 잘 버티고 나머지는 사실 장 초반에 잠깐 좋았다가 맞아, 너무 잠깐이었어요. 밀림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들이에요.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유동성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뭐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 날 중소형 지수가 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은 다 좋은 흐름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그날마다 어떤 한 섹터가 유독 좋다라고 하면 그쪽 섹터를 좀 팔아가지고 채우는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경향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좀 많이들 이제 반도체가 없었던 분들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특히나 원전이나 그다음에 조선이나 화장품 쪽은 수급들이 사실 좀 많이 차여 있는 구간이었죠.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수급이 급격하게 업황이 바뀌면서 이제 부랴부랴 좀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차 있는 거를 좀 빼가지고 그쪽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행태가 조금은 더 유독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원전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른 종목 힘들겠다라는 거 다들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초반이었던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5%씩 올라가는데 그거를 따라잡기도 그렇고 맞아요. 4% 올라가는데 따라잡기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걸 팔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도 이제 하이닉스가 다 차다 보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가는 그런 흐름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수급의 밸런스가 맞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느냐. 근데 그 기다릴 때 조급하면 집니다. 조급하면 분명히 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섹터는 확실하다라고 봐요. 일단 장기적으로. 근데 내려간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좀 내려간다. 추세를 꺾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좀 비중 축소까지도 내가 이거 정말 장기 투자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셨더라고 하더라도 정말 추가로 나중에 더 사야지 또는 아무런 신경 쓰지 않을 거야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섹터들이 막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내려가면 그 멘탈을 참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결국 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편이 지금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섹터라고 원전 쪽에 대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ESS도 이슈가 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캐즘 돌파구로 ESS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뭐 뉴스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뭐 삼성 SDI에 대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시각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요. ESS 키워드가 여름 한번 시장을 들어 올렸던 것만큼 한 번 더 뜨겁게 달굴 수 있을까? 1차 입찰은 사실 삼성 SDI가 다 차지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2차 입찰이 이제 곧 다음 달 시작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 관심도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생각해보는 전략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어떤 이제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회복이 되진 않았죠. 근데 이거를 좀 대안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ESS 쪽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보다도 최근에 ESS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확대와 ESS 쪽으로의 어떤 이제 수주 소식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회복을 시키는 내용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에 대한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등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2차 전지주들이 뭔가 한 차례 오르는 듯 싶다가도 다시 쉬어가는 형태가 좀 나타나주고 있고 아직까지 보면은 크게 오르질 않은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가격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ESS 시장이 완전히 호황에 좀 진입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만 시작이 되고 이제만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ESS 시장의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점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오히려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워낙에 호황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짧게 보기에는 좀 어렵군요. 중기적으로 호흡을 길게라는 조언 또 한 번 이쪽 섹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소비 키워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화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 들썩임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고개를 들고 있는 소비 섹터가 꽤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오늘장 이슈가 나왔던 쪽 본부장님 짧게만 요거는 점검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김진경 본부장이 오늘 영화관 쪽 일부 그리고 제작사 쪽 일부가 움직였거든요. 지금은 일자리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상태입니다. 물론 영화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최근에 좀 컬처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쪽에 대한 육성책도 나오다 보니 제작사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제작 쪽에 대한 그림은 다르게 그려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정책 모멘텀이 또 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모멘텀이 있다면은 오늘 상세의 경우는 그래도 의미를 두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제작 관련주들, 제작사들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개별적인 어떤 콘텐츠가 얼마만큼 흥행을 해주느냐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책적인 모멘텀의 경우는 사실은 좀 짧게 보시되 각각의 종목들마다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 개별적 흥행 이슈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집중이 되고 있고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지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좀 개별적인 이슈가 역시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조금 더 이슈 있는 쪽 하나 더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일단 오늘 궁금한 부분은 소비 내수 관련한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을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소비 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라고 해요. 보통 그러면 편의점, 아니면은 식음료 쪽 이렇게 관심을 연결고리 많이 지어서 가지시더라고요. 1차와 비슷한 패턴으로 2차에서도 추가적인 힘 기대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 한 번 나왔던 재료고요. 네, 맞아요. 좀 신선한 재료는 아니고 그리고 규모도 좀 적었죠. 다만 지금 당시에도 1차 때도 관련해서 현대백화점이나 백화점주 아마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부정적인 의견 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 관광객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좋은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거 소비 쿠폰 재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아직은 규모도 작고 한번 겪었던 재료라서 작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화장품 포함해서 워낙에 좀 많이 쉬었어요. 특히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그 화장품 수출 데이터들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소비라는 큰 테마 카테고리를 크게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 소비주들은 지금 우상향하는 업종들 중에서는 충분히 여전히 우호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가 화장품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랭킹5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 황유연 PB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